자, 오늘은 2023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2번으로 바로 갈까요? 11번 괜찮았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12번. 맞은 사람. 오케이. 효주는 이 해석이 어려웠나요? 좋습니다. 네? 그래프 그리다가 그래프 그리다가 좋아요. 그래도 11번까지 다 맞았다는 거는 좋습니다. 뭐 그 11번 앞에는 뜨지 않았겠죠.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점수가 홀수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3점짜리를 틀린 것이니 홀수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조건을 봤는데 이제 식이 쫙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을 먼저 관찰을 해보았더니 이 하얀색 불빛, 자, 이렇게 절대값이 양식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냐면, 자, 절대값 A는 절대값 B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임을 알고 계시니까, 자, 지금 그래프가 열린 구간 0부터 4까지 정의가 됐어요. 여기다 하나씩 먼저 뭐 넣어보셔야 돼. 자, 0부터 정의가 되고자 하니까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0부터 1일 때, 자, 아니야, 자, 이제 먼저 이거부터 먼저 풀면 1단계에서 이거 먼저 풀면, 그러므로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6 x n 플러스 1 x 빼기 n이죠. 그죠? 그러면 얘들아, fx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 다 된다는 거야. 그죠? fx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에다 하나씩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그만 써보자. fx 이렇게 쓸까요? 자, fx 자, 이렇게 쓰고, 자, 첫 번째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0부터 1까지죠. 0부터 1까지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6 1을 집어넣으시니까 x 빼기 1이에요.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0부터 4까지 정의가 됐으니까 한번 봐야죠. 그러면 2를 집어넣으시면, 자, 1부터 2까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6.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x 빼기 1, x 빼기 2입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자, 이 규칙이 보이니까 2부터 3까지가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6, x 빼기 2, x 빼기 3이 될 거고, 자, n에다가 4를 대입하시면 3부터 4까지고, 우리가 지금 0부터 열린 구간에서 정의하고자 하였으니, 자, 플러스 마이너스 6, x 빼기 3, x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글씨 있는 게 좀 짱나긴 하는데, 자,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1, 2, 3, 4까지만 그리면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 조건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 먹었어.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뭔가 뽑아 먹어야 되는데, 얘를 봤더니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 미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시면 g'x는 양변 미분하시면, 자, 이거 들어오면은 fx가 되고요. 빼기, 자, 이거 뭐야, 뒤집으면 원래 여기가 4고 여기가 x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지? 이거 미분하시면 플러스 fx가 돼서, 자, g'x는 2 곱하기 fx가 돼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또 이러한 조건도 있습니다. 자, gx가 2에서 최소값을 0을 갖는데요. gx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자, 그랬을 때 2분의 1부터 4까지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g'x가 있는데 여기가 2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g'x인데, 자,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거는 gx의 도함수죠. 근데 gx가 x는 2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 하였으니, 얘는 일단 두 가지 식은 뭐예요? g2는 0이죠. g2는 0이고, 자, 최소값을 가지니까 극값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g'2도 0인데, 여기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극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자, 여기서 요 그래프가 g'x가 돼야 되고, 얘가 2 곱하기 fx가 돼야 되며,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이렇게 극점이 생겨서 이렇게 최소값을 갖는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뭔가 그릴 텐데, 자,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차피 fx 그래프에다가 두 배를 한 거는 그냥 대충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 fx 그래프를 그리는 건 이게 g'x의 그래프고, 우리가 g'x의 그래프가 2 곱하기 fx인 걸 알았으니 2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겠지. 그래프가. 그죠? 그런데 자, 0부터 1 사이에서는 자, 이 그래프를 둘 중에 하나죠. 이거를 선택하거나 이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자, 이거를 선택하거나 이거를 선택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벌써 결정이 됐어. 왜냐면 우리가 여기 앞에서 g'x가 2가 있으면 여기서 뚫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이쪽 라인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되고, 원래는 그 다음도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하고,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이렇게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는 확실해. 완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x에다가 이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으면, 봐봐. 지금 일단 우리의 관심이 2잖아. 그럼 여기가 2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 식을 다시 바꿔서 쓰면은 아니다. 상관이 없지. 근데 문제에서 g2가 빵이라고 했으니 이거가 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얻어낸 결론은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의 정적분 값은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x의 정적분 값이랑 같다는 걸 알게 되지. 이거에서. 그지? 그러면 이 그림을 바라보았더니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값하고 2부터 4까지 정적분한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정적분 값이잖아, 넓이가 아니라. 그럼 당연히 얘는 여기가 선택이 돼야 되고, 그죠? 근데 얘가 2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실은 둘 다 빵이 돼야 되는 거지, 정적분 값이. 그러면 얘는 아래 거가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자, 0부터 2까지 정적분 때린 거랑 2에서 4까지 정적분 때린 거가 똑같은 모양이 돼서,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g'x이자 2 곱하기 fx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은, 그지? 실은 우리한테 2분의 1부터 4까지 정적분 값을 물어봤어. 근데 얘는 대칭성을 가지잖아. 2분의 1부터 4까지 정적분 값을 물어봤어. 그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2분의 1부터 4까지의 정적분 값을 물어본 건 실은
얘가 정확하게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 7개. 7개로 쪼개지니까 이렇게. 그죠? 7개로 쪼개지고 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fx, dx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2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킬로모식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7 곱하기 근데 이제 여기가 2분의 1이긴 한데 자 곱하기 절반이고 우리는 이 녀석만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 6분의 근데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뭘까요? fx의 최고차항 계수 저 구간에서 플러스 6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에서는 플러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인데 어차피 절대값 씌우니까 그죠? 1 빼기 0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7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고 답이 12분의 7입니까 이거? 뭐예요? 아니네. 정적분 값이죠. 이게 지금 정적분 값이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구한 데가 여기가 12분의 7인데 어차피 여기가 빨간색인데 얘하고 퉁칠 거고 얘하고 퉁칠 거고 얘하고 퉁칠 거라서 그 부분이 12분의 1 아니에요? 이게 약분이 되네요. 그죠? 그럼 이게 2분의 7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만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7이네요. 그죠? 그지? 아래에 있으니까. 오케이? 답이 마이너스 2분의 7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뭐야? 아니지. 이거 지금 내가 넓이를 구한 거죠. 바보같이. 근데 지금 구했더니 얘네들이 지워지고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이 아이는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로 가셔야 되죠. 그래요? 그래도 못 봤어요 문자. 그럼 이렇게 자 fx, dx가 될 거고 아까 이거가 정적분 값이 잠깐만 아까 이게 뭐였지? 자, 요 부분의 면적이 뭐예요? 6분의 6 1 빼기 0의 세제곱이니까 2네요. 그지? 그러면 이쪽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그죠? 수아 여기 9번, 10번, 11번 맞았니? 9번, 10번, 11번. 얘네 다 맞았다고 해서 12번부터 했거든요. 네. 좋아요. 자, 그럼 13번 갈게요. 13번 맞은 사람. 오케이. 13번 맞아주셔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 생각을 하면, 13번 일일이 구하셔야 되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수학 맞았니? 네. 그래요? 여러분들 몇 점 나왔어요 이거? 계산 안 해봤어요? 역시 또 무조건 해도 다 나갔어요? 선택 과목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거 풀어주지 않아도 되나요? 네, 오늘 없는 애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괜찮아요? 그럼 이거 안 풀어도 돼요? 14번이 어렵죠. 14번 맞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14번 어려워요. 자, 저는 14번이 15번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보세요. 다항식 fx에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자, 잘 봐. 이거 어려워요. 자,
GX가 마이너스 1하고 1 양 끝에서는 X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FX야. 근데 FX가 다항 함수인데 몇차 함수인지 주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끝까지 FX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그게 이제 어려운 건데 첫 번째는 뭐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요 HX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HX에 대한 해석 일단 이제 GX를 얼추 그리면 GX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양 끝은 Y는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가운데는 뭔지 몰라. 끝까지 가운데는 뭔지 몰라요. 가운데 2차 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고 3차 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항 함수라 그랬으니까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어려운데 이 식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식을 자 보시면 이제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이게 둘 다 우극한이죠. 우극한이지. 근데 얘들아 이게 자 제가 HX를 자 t에다가 0 플러스면 이제 제가 g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x인데 요 위에다 플러스 하면은 이거 우 미분계수라고 해도 되겠지? 아니 우 미분계수가 아니라 뭐야? 우극한. 그러니까 원래 미리 써야 되잖아. 리미트 뭐야 0 플러스 이렇게 fx 이렇게 했으면 내가 니네 문제 풀어줄 때 이렇게 하잖아. 그냥 자 이거 0 플러스 하면은 이거 0일 때 우극한 이렇게 그냥 쓰잖아.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끼리 약속을 합시다. 이 위에 플러스 쓰면은 gx의 우극한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다 2를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으면 g t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x 플러스 2의 우극한.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 지금 그래프가 지금 얘가 gx 그래프인데 물음표가 너무 꼴보기 싫으네. 이제 gx 그래프를 하나씩 그릴 겁니다.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잘 보세요. 아이 또 선이 삐뚤어졌네. 아 근데 이 문제 좀 어려운데 좋아요. 어려운데 좋은 문제인 것 같고. 자 좀 그림을 정성스럽게 그려볼게요. 자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고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바보같이 미쳤나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자 GX 그래프가 아니 H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죠? 요 그래프는 Y는 X예요. 그지? 그 다음에 요 지금 가운데는 뭔지 모르지만 얘는 그냥 FX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몰라. 그냥 가항 함수야. 1차 함수 아니면 2차 함수 아니면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인데 끝까지 문제를 저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쪽 식을 잘 보시면 HX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지금 제가 여기까지 그린 그래프가 실은 연두색이 GX 그래프잖아요. 그지? 이 연두색 그래프가 GX 그래프잖아. 그지? 여기 fx는 뭔지 모르지만.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 그래프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 있는 이 점이 한 칸, 두 칸 이쪽으로 올 거고 여기는 이 점이 한 칸, 두 칸 이쪽으로 올 거고 자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2고요. 그래프가 얼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자 여기 이렇게 줄을 맞춰보자. 그죠? 그럼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는 실은 뭐냐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 이 식은 y는 x 플러스 2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두색 fx를 그대로 요 가운데가 뭔지 모르지만 걔를 제가 fx 더하기 2 그래프라고 할게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걔를 아무튼 똑같이 평행이동 시켰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 파란 그래프 전체가 g 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지금 상황을 보시고요. hx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hx식을 구할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근데 지금 이제 좀 생소하긴 한데 지금 봤더니 이게 두 칸씩 끊어서 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죠. 그죠? 두 칸씩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자 어디부터 할까요? 일단 여기가 뭔지 모르지만 우극한값부터 봐야 되니까 자 x가 1보다 클 때부터 자 x가 1보다 큰 건데 자 우리가 우극한값을 봐야 되니까 여기 등을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지? x가 1보다 크면 여기죠. 근데 지금 hx라고 하는 거는 요 그림에 있는 자, 요 색깔을 좀 맞춰볼까? 색깔을 맞춰서 자, 연두색이 g x 플러스고요. 파란색이 g x 플러스 2 플러스라고 쓰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연두색 그래프의 우극함값, 파란색 그래프의 우극함값의 곱입니다. hx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다 구해볼게요. 이 그림 보면서 이쪽부터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x가 2보다 크면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이 녀석의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1의 우극함값은 일단 x 플러스 2가 와요.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그만큼은 x 플러스 2잖아. 그지? 그래서 1보다 큰 거니까 여기 x 플러스 2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죠. 그지? 이것도 색깔 구분해서 드릴게요. 연두색에서 x 뽑고 파란색에서 x 플러스 2를 뽑아야 돼요. 그죠? 오케이? 요거 순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요거 지금 자체도 두 칸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두 칸씩 끊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하나 둘 셋 네 군데로 쪼개면 되죠. 그래프를. 근데 우극한값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면 여기 도구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도구 들어가야 되죠. 그지? 그랬을 때 이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그런 거 볼 때 편리하니까. 그러면 요 구간을 보세요. 요 구간에서 연두색은 x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fx가 선택되죠. 그래서 제가 얘를 fx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파란 녀석은 x 플러스 2가 선택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x 플러스 2로 쓸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요 구간에서는 연두색은 x가 선택되고 파란색은 fx 플러스 2가 선택되죠. 그래서 연두색은 x가 선택이 되고 파란색은 fx 플러스 2인데 우리는 fx하고 fx 플러스 2는 뭔지 몰라요. 그냥 다항함수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여기는 지금 보시면 파란색은 얘가 선택되고 연두색은 얘가 선택되죠. 그치? 여기 지금 둘 다. 그죠? 아 잠깐만.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이고 x 플러스 2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집어넣을 때 우극한값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hx 그래프는 gx 그래프의 우극한값과 gx 플러스 2 그래프의 우극한값의 곱을 함수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hx 그래프도 얼추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세요. 자, hx 그래프를 지금 봤더니 마이너스 3하고 1보다 클 때는 둘 다 그래프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슉 그려지면 여기는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0인 상태인데 얘가 지금 hx 그래프고요. 그지? 그러면 여기가 1보다 크고 그러니까 여기는 1이고 그러니까 여기쯤 지금 마이너스 1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지? hx 그래프를 그리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근데 여기 등호 들어가죠? 등호 들어가니까 그렇지 등호 들어가니까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고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지금 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hx 그래프예요. 근데 자, 요 구간하고 이 구간은 우리가 fx하고 fx 플러스 2가 뭔지 모르니까 그릴 수는 없어. 그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hx 그래프는 이런 상황이에요. 빨간색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h1을 물어봤어. 그럼 여기다가 위에 위치에다 1을 집어넣으면 h1은 실은 g1 플러스와 g3 플러스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연두색 그래프에서 x값이 1일 때의 우극한값은 연두색 그래프에서 x값이 1일 때의 우극한값은 1이죠. 그럼 요 앞에 있는 거는 1이고요. 자, 여기 G3 플러스 그래프는 요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그지? 지금 얘가 여기다 H1을 물어본 거는 연두색 그래프의 우극한값이랑 파란색 그래프의 우극한값을 곱히니까 1일 때 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의 우극한값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3이겠죠? 그럼 얘는 3이에요. 그럼 3이니까 기억은 맞아요. 그죠? 자, 니은을 볼게요. 자, 내가 hx 그래프도 구했고, 근데 이제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아는데 얘네 둘은 모르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문제에서 fx를 안 주니까 모르지, 그지? 근데 이 hx 그래프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가 어떤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냐면 연속이 되려면 자 볼게요. 연속이 되려면 이제 hx 그래프의 부호를 한번 볼게요. 부호를. 자, x값이 1보다 클 때 연두색하고 파란색은 둘 다 플러스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여서 이 hx의 함수값은 양수예요. 지금 그래프가 들어가잖아. x가 1보다 클 때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요 지금 요 파란색 직선은 확실하게 양수죠. 얘는 지금 확실하게 양수예요. 근데 fx라고 하는 거는 연두색을 보시는 건데, 그지? 연두색을 보시는 건데, 얘를 보시는 건데, 얘는 뭔지 알 수가 없어. 잠깐만, 얘는 뭔지 알 수가 없어. 이 문제 어렵더라고. 얘는 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보세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는 항상 여기서 우극한값만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확실하게 플러스인데 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를 보실 때 이 녀석의 우 구간값을 봐야 돼. 연두에. 연두의 우 구간값을 봐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 사이가 있으면 1일 때의 우 구간값은 지금 확실하게 플러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의 우 극한값은 자, 연두 입장에서 봤을 때 잠깐만 아씨 여기서 잠깐만요. 얘는 알 수가 없네. 얘는 뭔지 알 수가 없어. 니은을 풀 때는 알 수가 없어. 니은을 풀 때는 알 수가 없어. 얘는 알 수가 없고 얘를 볼게요. 얘를 보시면 마이너스 3하고 이거 사이에 있을 때 얘도 지금 연두색은 음수죠. 연두색은 음수인데 얘도 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파란색이랑 연두색 둘 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X축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전체는 플러스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지. 둘 다 양쪽은 함수값이 양수인데 이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 그렇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연속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부호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1번을 푼 거는 봐봐 이제 이거 기억을 푼 거를 이용하는 거야. 기억을 푼 거는 자 1일 때의 우 극한값을 지금 우리가 구한 거죠.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잖아. 문제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의 우 극한값이 1 곱하기 3에서 3을 구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 hx가 1에서 연속이라면 우 극한값이랑 요 좌극한값도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얘가 1일 때의 우 극한값이 3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 좌극한값을 구해볼게요. 좌극한값. 그러면 니은이라고 할까? 여기다 써도 될까? 니은은 자 1일 때의 좌극한값을 보는 것이니까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자. G1 마이너스하고 G1 마이너스하고 곱하기 G3 마이너스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죠? 잠깐만요. 이게 여기서 아니지. 다시 할게요. 다시. 자, 여기가 지금 hx인데 요 위에 거는 지금 구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 경계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hx라고 쓸게요. 그냥 얘가 지금 hx니까 요거 지금 두 개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1 곱하기 3에서 3 나왔잖아. 그지? 우극한값이. 그러면 좌극한값을 구할 때는 이걸로 가야 되죠. 리미트 x 1 마이너스 fx 곱하기 x 플러스 2인데 얘는 이거 집어넣으면 3 곱하기 f1이에요. 근데 얘가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3이어야 되지. 그죠? 왜냐면 얘는 지금 우극한값이고 얘는 지금 하얀색은 좌극한값이고 빨간색이 기억에서 구한 우극한값인데 최소한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일치해야지 일단 연속이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건 뭐냐면 F1이 1이 된다는 건데 문제에서 fx가 뭔지 모른다고요. 예를 들어서 fx가 1차 함수면 연속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라고 쳐봐.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라고 치면은 뭐 여기서는 연속이 될 수 있지만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항함수가 들어갔을 때 그 함수의 함수값이 항상 1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불연속. 아니, 이거는 거짓이고. 그러니까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fx가 다항함수라는 것밖에 몰라.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fx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불연속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라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인 거야. 이해합니까? 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이제 디귿 봅니다. 디귿은 이제 우리한테 이 상황에서 뭔가 조건을 주는 거예요. gx가 닫힌 구간에서 감소하는. 근데 지금 요 gx가 연두색인데 여기 지금 fx가 뭔지 모르잖아. 여기는 fx하고 이거 두 개 더해서 gx인 거죠. 그지? 근데 gx가 이 구간에서 감소를 하는데 g-1이 -1이래. 그래? 그러면 g-1이 -2니까 여기가 이렇게 -2면서 요 구간에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한다는 거지. gx가 이제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그럼 이제 gx 그래프를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얘들아 가정이잖아. g-1이 -2고 이 점을 지나면서 요 사이에서 감소함수니까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곡선이 될 수도 있지만 직선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hx는 요 그래프죠. hx에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아까 니은을 풀 때는 여기에 부호를 완성할 수가 없었잖아. 그런데 연두색 그래프를 추가하였으니 얘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그죠? 여기 노란 연두색 fx 그래프가 이게 감소함수라고 그랬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감소함수로 그려지면은 이때의 함수값은 반드시 음수가 돼야 되지. 맞지? 여기까지 납득이 되죠? 그럼 이제 이때는 아까는 알 수가 없었지만 얘는 음수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아까는 얘는 구할 수 있었는데 얘를 구할 수가 없었잖아. 근데 얘는 여전히 구할 수가 얘는 그럼 뭔가? 근데 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은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게 이거잖아. 그럼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게 여기 있는 이 점선인데 이 값이 함수값은 얘도 음수잖아. 그러면 디귿을 풀 때는 얘가 음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하면 양수인 걸 알았어. 그럼 지금 생각해봐. 얘는 지금 함수값이 양수인데 여기에서만 음수잖아요. 그러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번째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 거잖아.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100%잖아. 얘네들은 전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함수값이 이건데,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x 그래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함수값이 양수니까 뭐 그래프가 뭐 이딴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양수니까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긴 하잖아. 근데 요 구간에서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네. 근데 얘들아 최대 최소 정의 기억나죠? 닫힌 구간,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이 있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최대값은 구할 수 없지만 최소값은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니네가 딱 보기에 지금 상황을 봤더니 어디를 조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일 때를 조사하면 될 것 같죠? 그죠? 여기가 채워져 있냐 비워져 있냐가 관건인 거지.
디귿이 좀 어려워요. 디귿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H 프레임을 구하는데 여기 얘를 미분을 해보는 거야. 아 근데 얘는 지금 해보나마나 감소함수죠. 봐봐. 왜냐면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봐봐. 근데 저거를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은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야.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에서 보면 잠깐만. 그렇지. F 프라임 X는 요거를 미분한 거니까 이 연두색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는 음수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얘는 여기에서 위에 찍히잖아, 그지? 요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양수예요. 그럼 이거 지금 전체는 음수야. 근데 fx는 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자 fx 그래프가 여기 음수잖아요. 이 점을 지나니까. 그럼 얘는 음수가 돼서 이거 전체가 음수가 돼요. 그럼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게 음수기 때문에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뭐 납득이 되죠? 그럼 이제 그래프가 함수값이 양수로 가다가 이것이 우리의 그냥 뭐 추측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뭐 감소로 가야 되거든. 근데 아무튼 여기가 메꿔져 있냐 메꿔져 있지 않냐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얘는 이미 여기에서 써먹었잖아. 그러면 감소했을 때 여기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 되겠지. 그죠? 처음에 아까 여기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가 1에서 등호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그래프가 hx 그래프가 그냥 우리의 추측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봤더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딱 그림 봤더니 1에서는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래 풀렸어. 답이 기억만 나요. 근데 이거는 정답률이 엄청 낮았을 거예요. 왜냐면 기억만 참여 있는 경우가 되게 드물기 때문에. 납득이 됩니까? 근데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이 문제가 15분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되시는지.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H1이 3이었잖아. 처음에 볼 때 H1이 3인 게 참이었잖아. 그럼 요 지금 그래프에서 1일 때 함수값이 여기 지금 메꿔져 있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 감소를 했는데 여기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 되잖아. 얘네 둘 다 채워져 있으면 함수가 아니잖아. 그죠? 함수의 일가니까 그었을 때 두 번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비어 있어야 되니까 x값이 1일 때는 최소값이 없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15번. 15번 푸신 분. 좋아요. 자, 볼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래요. 자, 엄청난 힌트죠. 15번. 모든 항이 자연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서 9번째 항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이제 7번째 항이 자, A9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죠. 자, 모든 항이 자연수입니다. 자, 규칙은 이러합니다. 규칙은 7번째 항이 40이에요. 자, 근데 이제 3의 배수가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제 3의 배수를 분류하는 게 뭐 3K 빼기 2, 3K 빼기 1 이렇게 가야죠. 그지? 맞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원래는 이렇게 되지.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2, 3이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볼게요. 얘가 지금 항이 관계가 3개가 나오는데 A의 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위로 올라갈 때는 위로 올라갈 때는 보시면 그러니까 기준이 요 가운데 있는 항이에요. 그지?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얘를 구하는 거야.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이거를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가운데 있는 항이 3의 배수가 되면 여기서 그냥 얘를 구할 때 나누기 3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3의 배수가 되면 3으로 나누는 거야. 3의 배수를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거랑 더해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물론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치? 그죠? 근데 우리한테 7번째 항을 주었으니, 7번째 항을 확실히 주었으니, 우리는 어떤 항이랑 어떤 항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9번째 항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6번째 항이 있고 7번째 항이 있고 8번째 항이 있고 9번째 항이 이렇게 있는데 7번째 항이 40인데 그러면 얘는 이미 결정돼 있잖아. 그럼 이 앞에 있는 거가 궁금한 거죠. 그지? A6을 분류의 기준으로 해야지. 이해합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도식화 시켰잖아요. 연속하는 한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거가 기준인데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2개 더하는 거고 얘가 3의 배수는 나누기 3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분류를 하면 안 되지. 이거보다 하나 앞에 있는 A6이 분류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6, 7, 8, 9 이 4개만 손방향으로 가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A6이 자 뭐부터 해볼까요? 3의 배수부터 해볼까요? A6이 3K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6이 3K 빼기 2일 때 세 번째는 A6이 3K 빼기 1일 때로 나누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가 이거니까 여기다 쓸게요. A6, A7, A8, A9 우리는 이제 A9의 최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여기가 40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 3K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3K라고 하였으니 얘가 3K가 되면 얘는 K가 돼야 되죠. 그지? 그죠? 근데 얘가 K인데 얘는 지금 K가 지금 그러면 이럴 때는 K가 40인 거예요. 이 케이스는 K가 40인데 얘는 지금 확실히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가 지금 40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120이 돼야 돼. 그죠? 다시 봐봐. 얘가 우리가 지금 얘를 3K로 잡았잖아. 얘가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눴지. 근데 K가 40인 거 알았으니까 얘는 뭐예요? 120이 돼야지. 그지? 그러면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160이 돼야 되고 얘도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서 200이 돼서 첫 번째 A9는 200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얘들이 제가 A6, A7, A8, A9를 구할 건데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40인데 우리는 얘를 3K 빼기 2로 잡았어요. 얘를 그러니까 40을 3K 빼기 2로 잡은 거죠.
A6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미안합니다. A6을 내가 자 3K 빼기 2로 잡은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K를 구해야 되거든? K만 구하면 소수 풀릴 것 같잖아. 근데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여기 오겠지. 그죠? 맞나? 잠깐만요. 아. 근데, 자, 보세요. A5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제?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40이 됐겠죠.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해서 지금 40이 돼야 되거든요. 얘하고 얘를 더해서, 얘하고 얘를 더해서 40이 돼야 돼.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돼야 돼? 42 빼기 3K죠. 즉 이때는 A5가 42 빼기 3K였지. 근데 얘는 뭐야? 3의 배수잖아. 그죠? 얘는 지금 틀림없는 3의 배수잖아. 3의 배수에서 3의 배수 뺐으니까.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이는 자 A6이 3의 배수가 아니었다면 이 앞에 있는 거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40이 나왔을 텐데 왜냐면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40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40이니까 A5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모습은 반드시 3의 배수거든. 그치? 그럼 3의 배수일 때 어떻게 돼? 얘가 3의 배수면 42 빼기 아니 42 빼기 3K 42 빼기 3K를 3으로 나눈 거가 3K 빼기 2여야 한다는 거죠. 그치? 이거를 3으로 나눈 거가 이 녀석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뭐 나누면은 41을 3으로 나누면은 14 빼기 K가 되고 이게 3K 빼기 2가 되니까 얘 일로 가면 4K이고 얘 일로 가면 16이라서 이때는 K가 4예요. 이제 K만 구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지? K가 4면 실제 이 지금 값을 구해보는 거야.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얘는 10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확실히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 여기가 50이겠지. 근데 50도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90이 있었나? 맞네? 90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A 근은 90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풀겠지. 봐봐. A6이 있고 A7이 있고 A8이 있고 A9가 있는데 우리가 얘는 확실하게 40인데 얘를 3K 빼기 1로 잡은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확실히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하고 요 앞에 있던 A5 있잖아요. 얘하고 얘를 더해서 40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위에 것처럼.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서 40이 되는 거는 뭐가 돼야 돼? 41 빼기 3K가 돼야 되거든요. A5가. 그지? 근데 얘는 반드시 3의 배수가 아니지. 얘는 41 자체가 3의 배수가 아닌데 3의 배수가 아닌 수에서 3의 배수를 빼면은 절대 3의 배수가 아니잖아. 맞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40이 됐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도 K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잠깐만. 와. 근데 얘는 알 수가 이거 두 개 돼서 40이면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네 번째 항까지 봐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확실히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가지고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얘가 나온 거 아니야? 이해하지? 얘네 둘을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 6K가 와야 되고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2인가요? 그지? A4가 이 녀석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3의 배수지. 6K는 3의 배수고 42도 3의 배수잖아요. 3의 배수에서 3의 배수를 뺐으니까 얘는 3의 배수야. 그러면 여기서 6K 빼기 42를 3으로 나눈 거가 41 빼기 3K여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계산하시면 2K 이거 계산하시면 빼기 14는 41 빼기 3K이고 얘가 1로 가면 5K 얘가 1로 가면 55예요. 그럼 이때는 K가 11이야. K가 11이면 자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 11이야. 11이면 이거 두 개 33이잖아. 그럼 얘는 32지. 그지? 그럼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지. 얘도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러면 얘네 둘 더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 더하면 72죠. 근데 얘는 3의 배수지. 그럼 얘를 3으로 나누면 얘가 24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A분은 24죠. 그러면 최대값은 200이고 최소값은 24니까 224지. 저는 15번이 14번보다 더 풀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실은. 근데 이게 요즘 지금 니네 9월 모의고사하고 풀어보니까 14번이 15번보다 더 어렵잖아. 그죠? 이 수열 문제 나오면 악착같이 푸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0번은 다 풀었을 거고 그죠? 21번 20번 틀린 사람 있어? 없죠. 21번 푼 사람 미 없군요.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제가 풀어드리면 되게 허무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되게 허무합니다. 별로 별다른 계산이 없고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면 니네가 이제 봤더니 처음에 니네가 이제 여기 절대값 때문에 절었을 거야. 둘 다. 위에 거는 지수함수의 절대값 씌운 거고 밑에 거는 로그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건데 둘 다 지금 풀만한 게 뭐냐면 실은 지수함수는 모양이 이거 그지? 또 어떤 게 있어? 이거 네 개 중에 하나죠. 지수함수는 그지? 로그함수는 어떻게 해? 야 지수함수 이 모양 나와? 이건 나오고 이건 나오고 나오는구나. 로그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죠? 로그함수는 이거 네 개 중에 하나잖아. 얘가 기본형 이거 x축 대칭시킨 거 얘는 y축 대칭시킨 거 그죠? 원점 대칭시킨 거 그죠?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 모양인데 얘는 지금 모양이 결정됐어. 지수함수는 보세요. 이게 옆에 나오니까 너무 홀리기 싫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 위에 있는 지수함수는 반드시 어떤 그림이에요? 이 중에서 네 가지 중에 요 그림이지. 위에 살짝 너는 이런 모양이구나. 얘는 어떤 모양이에요? 얘는 이런 모양이고 얘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위아래로 흔들 뿐이지. 그죠? 근데 내가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0에 음수일 때는 지수함수를 그릴 거고 양수일 때는 로그함수를 그릴 건데
두 개를 그리고 나서 y는 t를 그었는데 자 실근의 개수가 gt인데 gt의 최대값이 4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4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4번 만나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해석이 됐죠? 그럼 21번은 쉬워요. 의외로. 그러면 이제 니네가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합을 물어봐야 되는데 위에 거부터 자 이제 한번 그려보시면 얘가 1번 그래프 얘는 2번 그래프인데 1번 그래프는 자 처음에 니네가 생각하기에 지수함수니까 어떤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y는 3x가 이렇게 있어, 그지? 근데 얘를 x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n이 지금 자연수니까 확실히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내려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 근데 어차피 얘는 음수 쪽에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자 봐봐 이제 생각해봐 자, 이게 이제 기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밑으로 내릴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경우가 있겠지. 자 그죠? 자 봐봐 얘를 n만큼 내렸어. 그러면 이제 이쪽은 안 그릴 거잖아. 0보다 작을 때만 그릴 거잖아 우리가. 근데 여기 이 녀석을 절대값 씌우면 이런 모양 나오는 케이스 있겠지. 또 한 가지는 뭐야? 이렇게 그려보면 자, 뭐 얘를 끄집어 내렸는데 딱 우연치 않게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얘를 내렸는데 이렇게 쪼개면 내려간 거야. 근데 이제 이쪽은 점선이니까 이쪽은 그리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지?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뭐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그치 얘들아? 그럼 그래프는 어디 갔어? 이거랑 요거 세 개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좀 그래프를 뭐 볼까? 그냥 여기다 할까? 자, 이게 1번 그래프인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 하나는 뭐 이렇게 씌우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 원점을 이렇게 지날 거고 얘는 이렇게 갔다가 꺾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는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이 되려면 n이 뭐가 돼야 될까? 이런 모양이 되려면 n이 뭐가 돼야 될까? 이런 모양이 될 때 n이 뭐가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니네가 지금 보기에 자 지금 제가 처음에 그린 그래프가 이제 이건데 이거에다 절대값 씌운 거잖아요. 근데 그래프에서 제일 확실한 데는 어디야? y절편이지. 얘는 y절편이 음수야.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그래프인데 얘는 뭐예요? y절편이 0인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 이 그래프는 뭐예요? y절편이 양수인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그래프를 볼 때 y절편 위주로 보라고 했잖아. y절편 위주로. 그러면 얘는 y절편을 구하면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9 빼기 n이지. 그럼 얘는 뭐예요? 9 빼기 n이 0보다 작을 테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n이 9보다 큰 거고 얘는 9 빼기 n이 0이니까 얘는 n이 9인 거고 얘는 9 빼기 n이 0보다 큰 거니까 얘는 n이 9보다 작은 거거든. 근데 이제 이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지수함수를 그릴 거잖아. 그럼 두 번째 이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수함수가 아니라 이게 뭐야? 로그함수죠.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이제 있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생각을 해봐. 처음에 로그 함수가 얘 지금 하는데 뭐 이런 가만있어. 어떤 케이스가 있나? 얘도 그러면 뭐야?
y절편이 플러스인 거, y절편이 0인 거, y절편이 음수인 거 세 개를 생각하면 되겠다. 맞죠? 근데 이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데 얘는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살아남는 데가 이쪽은 안 그릴 거잖아. 로그 함수는 0보다 클 때만 그릴 거잖아. 그러면 로그 함수는 얘는 여기만 살 거고 얘는 여기만 살 거고 얘는 여기를 살렸는데 절대값 씌우니까 이렇게 되려나? 근데 이렇게 아니겠다. 자, 다시 세 번째 그래프 디테일하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아우씨.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얘하고 얘를 짝을 지어서 선을 백날 그어봐야 4번 안 만나지.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죠? 딱 거기에 당첨이지. 이놈하고 이놈한 두 개를 그리면 되겠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이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 이 케이스는 원래 로그 함수 그래프의 y절편이 음수인 거지. 그럼 y절편은 뭐야? 여기다 x에다 빵 집어넣는 거잖아. 그죠? x에 빵 집어넣으면 로그 2에 4 빼기 n이니까 2 빼기 n이죠. 그러면 n이 맞냐? n이 2보다 큰 건데. 근데 얘랑 얘를 엮어야지만 봐봐. 엮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러면은 3번도 나오지만 4번도 나오지. 그치? 얘네 둘을 엮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항상 그래프를 분류할 때 y절편을 보시란 말이야. 내가. 맞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가 뭐예요? n이 2보다 크고 9보다 작으니까 n 값들의 합이니까 3, 4, 5, 6, 7, 8이고 11, 11, 11이니까 답은 33이지. 그렇죠.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죠? 차라리 실전에서 이거를 풀고 14번을 찍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알지? 객관식은 찍을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20번하고 21번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콜? 자, 22번은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실수 전체 이거 푼 사람 있어요? 좋아요. 자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를 구하래. 근데 이제 모양을 보시면 fx가 3차 함수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GX인데 이 첫 번째 식 모양을 봐봐. 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얘 이쪽을 이항하고 양변을 이거로 나누면 이거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이고 얘가 f 프라임 gx. 그지? 이제 가를 분석을 했어.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지. 이 식을. 응? 그러면 얘는 자 얘를 이제 한글로 풀어드리면 봐봐. 1,f1과 x, fx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요거지. 그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를 그냥 접점 t로 보는 거야. f 프라임 그러니까 여기 있는 gx를 접점의 x 좌표처럼 생각을 하시면 접점의 x 좌표를 생각하시면 이걸 기울기와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을 fx에 그었을 때 접점의 x 좌표가 gx이다 라고 독해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문제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그 니네가 이제 여기 요 f 프라임 gx에 절지만 않았으면 얘를 접점의 x좌표로 보면 이제 그런 뜻이잖아. 그죠? 근데 gx의 최소값 그럼 이 말은 뭐야? 접점의 최소값이 2분의 5래. 그러면 gx가 2분의 5보다 최소값이니까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죠? 이거 두 개는 언젠가는 써먹을 테고. 근데 fx가 3차 함수란 말이야. 그죠? 최소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런데 2점하고 2점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어렵지. 해석이 어려운데 여기서 봐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을 fx에 그었을 때 접점의 x좌표가 gx면 그냥 얼추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에이 접하는 거야. 우리가 접하는 거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이 점이 1,f1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이 뭐 x, fx라고 했을 때 오케이?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을 fx에 그었을 때 접선의 얘가 gx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지금 접선을 y는 ax 플러스 b를 잡았어. 근데 이제 얘가 gx인데 그러면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접선을 이렇게만 보고서 여기 있는 요 x가 지금 gx인 거예요. g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있는 접점이 2분의 5, 얘가 2분의 5, f 2분의 5로 해석을 하면 좋다는 이야기지. 요 지금 x가 gx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이제 그림을 딱 봤더니 fx하고 이거를 엮었는데 fx 빼기 ax 플러스 b 차이 함수가 얘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보시다시피 1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2분의 5에서 중근을 갖죠. 그지? 그럼 이제 모르는 문자가 두 개라서 식을 두 개로 줬는데 그지? 자, F0을 구하면 F0 빼기 B는 빵이니까 마이너스 1 빵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인데 F0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B 빼기 3인 거고 이거는 뭐냐? 4분의 25예요. 아니다.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고 얘가 일로 오면 B는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가면 4분의 25에서 4분의 12를 빼니까 B가 4분의 13이 나와요. 그러면 B가 4분의 13이 나왔어. 오케이? 그럼 이제 얘도 뭔가 써먹으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G1을 구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서 G1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도 좀 어려워. G1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얘가 여기가 근데 지금 접점은 지금 내가 접하는 걸로 본 거잖아요. 근데 비율 관계에서 이게 1대 2지.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이 2분의 3 돼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게 2분의 1이고 아니다. 그치? 2분의 1이고 1대 2잖아 이게. 그럼 2 곱하니까 이거에서 2분의 5에서 2분의 3 빼면 1 나오잖아. 그럼 극점이 여기랑 얘기지. 그지? 그럼 이 녀석의 자, 요 f 프라임 x 빼기 아니 그냥 f 프라임 x는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5거든요. 아 잠깐만 2분의 5 맞나? 아니지. 여기가 2분의 3이지. 그지? 여기서 지금 극점을 가지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축이 x는 2겠지. 그죠? 요거 두 개 가운데 점이 x는 2잖아.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 G1이 뭔지가 궁금한데 GX가 뭐야? GX는 GX는 뭔지 GX의 최소값은 이거 어렵네. 이 문제도 좋던데 잠깐만요. F0 마이너스 3 F0 그렇지. 맞아 자 봐봐. 여기도 왔는데 이제 여기서 뭔가 구할 게 없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원래 있는 이 식에다가 양변에다 극한을 취해요. 이게 이제 좀 내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건데 양변에 극한을 취하면 이 식은 뭐가 되냐? F 프라임 1이 되고 이 식은 뭐가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 프라임 G 1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G1이 3이 돼야 돼. 여기가 2니까 그래야 1하고 3일 때 대칭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있을 거고 여기에 2가 있을 거고 여기에 3이 있으니까 이게 대칭될 거 아니야. 그래서 F'1과 F'3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G1이 3이 되는 걸 알았어. 그럼 G1이 3이니까 이게 F3이지. 그러면 F3이 6이니까 여기다 또 이제 뭐 3 집어넣어서 A를 구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대충 맥락은 이러한데 이거는 조금 얘는 씨는 여기 하얀색 보고서 이거를 해석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그림 그리는 것까지가 거의 90%. 근데 좀 곱씹어 보자고요 나중에. 오케이? 우리가 뭐 나중에 좋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또 풀어볼 거거든요. 평가 문제들 위주로 해서 그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